안녕하세요. 문화 콘텐츠를 통해 나누는 쓸데없지 않은 수다, 문쓸수입니다. 오늘은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콘텐츠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작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가 시작의 의미인데요.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시작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. 각자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는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. 시작에 관련된 제가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사람마다 이제 새해 노래, 새해 영화 이런 걸 정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딱 듣자마자 나만의 새해 노래를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노래를 가져오셨군요. 저는 뭔가 새해에 뽑는 노래 뭐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, 썬님 덕분에, 이제 새해에 나만의 노래, 영화를 좀 선정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본 지는 좀 됐는데, 이 영화가 뭔가, 언제라도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영화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그러면은, 또 음악을 가져오신 써님이 이번에는 과연 네. 어떤 음악을 가져오셨는지, 새해 노래로 어떤 걸 선정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저는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홉스라는 노래예요.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이게 약간 처음부터 흘러나오는 멜로디 자체가 템포가 빠르고 뭔가 이게 벅차오르는 멜로디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리듬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네네.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번에 새해 노래는 이거다 라고 이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틀어주시면 들어볼까요? 듣고 제가 어떤 느낌인지, 과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높은 희망들. 이런 노래고요. 네네네. 네네. 이게 전체적인 가사 내용을 보면 언제나 높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어. 돈이 없더라도 꿈은 항상 있지. 이 노래의 의미가 항상 높이 올라가 포기하지 마.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저를 다른 방향성으로 이렇게 채찍질하는 의미의 노래여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뭔가 이 리듬감과 이 가사 내용 자체가 너무 그 합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채찍질을 하려고 이 노래를 뽑았습니다. 약간 급하게 달려가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너 지금 해이해졌어. 좀 해이해졌어? 너 정신 나한테- 차려. 정신 아니, 차려. 지금 달려가.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나를 채찍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오히려 1월 1일보다 이제 살짝 1월에서 넘어간 그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1월 1일에 결심했던 것들 너 안 해? 해.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뭔가 좀 되고 그래 하나씩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찾아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, 이 노래를. 네. 그러면 좋았던 가사 구절이 있나요? 네, 좋았던 가사 구절이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난 아직 내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. 난 다시 도전할 거고 그건 아주 멋진 광경이 될 거야. 오. 약간 이런 딱 구절이 있거든요. 제가 2025년도에 조금 네. 힘든 한 해를 겪었는데 스스로의 기준치에 이제 못 미쳐서 오는 허탈감들이 되게 많은 한 해였어요, 작년이. 근데 그런 한 해를 딱 겪고 나서 많이 무너지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샌가 제가 이제 올라갈 힘을 기르고 있었더라고요. 그런 와중에 이 가사를 보니까 나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겠다.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. 딱 이 노래를 듣고. 그러네요. 그래도 내가 좀 힘들 때? 조금 지쳤을 때? 나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쉽잖아요. 나 좀 지쳤어. 이 노래 들으면 그래도 괜찮아 하고 딱 들으면 다시 무슨 스위치 켜진 것처럼 똑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네. 지치고 힘들 때 뭔가 네.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버팀목이 되는 노래라든지 그런 문화 컨텐츠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힘들 때마다 이렇게 딱 돌려볼 수 있는, 네, 맞아요. 돌려 들을 수 있는 맞아요, 무언가가 있으면, 그쵸. 문화 콘텐츠가 주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. 내 좁은 세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,
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문화예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주님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가져왔는데요. 라이즈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? 아니요.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프랑스 영화예요. 24년도 개봉작이에요. 이것도 1월에 딱 개봉했어요. 뭔가 라이즈처럼 날아오르는 느낌으로다가 신년을 맞춰서 개봉한 것 같아요. 간단한 이제 시놉시스를 말씀드리자면은 엘리즈라는 그 발레리나가 있어요. 진짜 탑 발레리나예요. 막 공연에서 주인공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치게 되면서 꿈이 꺾여요.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도 다시 춤을 출 수 없을 거다라는 의사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? 왜냐면 인생에 춤밖에 없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거라고. 그러다가 친구 남자친구랑 푸드트럭 같은 걸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요. 그래서 어차피 할 것도 없고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 막 연수를 오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마침 그 현대무용단이 연수를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밥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추는 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춤으로 한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는 너무 진짜 춤만 춘 거죠. 이 감정 표현을 위한 춤이 아닌 그래서 뭔가 감정 표현하는 방법, 나의 이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키는 방법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발레는 못하지만 현대무용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.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포스터를 보면은 이제 라이즈 이렇게 영어로 써있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되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. 자기가 계획했던 게 좌절되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시 달려간다. 그러니까 이런 희망찬 느낌이 있었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. 제가 계속 원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할 때 새로운 또 시작을 맞이한 기억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인생이라는 게 한 번쯤은 꺾일 때가 오는데 그래도 나만의 방법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 라고 희망을 좀 받았던 영화라서 시작하니까 떠올라가지고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. 뭔가 저희 둘 다 그 시작이라는 의미 자체가 처음부터 요이 땅보다는 새로운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뭔가 전환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. 그쵸. 아무래도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요이 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고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사실은 없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뭔가 20대 중후반이 되고 30대가 되고 나면은 완전 20대 초반에 열심히 몰두했던 것들이 꺾이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. 그 시점을 우리 둘 다 겪었기 때문에 아 그랬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그러면은 우주님은 여기서 뽑은 명장면, 명대사가 있나요?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이 주인공이 춤추는 것만 봐도 너무 예뻐요. 그냥 그 모든 게 명장면이에요. 초반에 그 발레 하는 그 모습들도 너무 예쁘고 실제로 이 주인공이 그 수석 발레단이거든요. 무용수예요, 원래도. 그래서 너무 그 몸짓이 예쁜데 그 뒤에 이제 현대무용을 하면서의 그 몸짓도 되게 예뻐요. 그래서 그냥 이 장면 자체가 다 예쁜데 명대사를 뽑자면은 이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했던 이제 나레이션이 있어요. 보고 싶은 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러셨죠. 삶이 주는 모든 기회를 만끽해라. 전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. 이게 이제 딱 그 현대무용을 시작하면서 나는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. 이러면서 진짜 기쁘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가거든요.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 아 그래 끝이라는 건 없구나. 그냥 무언가가 끝난다는 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함이겠다 싶었고 그리고 아까 소우님이 얘기한 거랑 좀 연관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예술을 다루는 방법? 예술이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 주인공이 막 다쳐서 춤을 포기하고 그냥 그 막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막 다듬고 있을 때 그 현대무용단의 단장님이 너의 이런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켜봐.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주인집 어머니도 너가 그렇게 실패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. 너는 그래서 더 이상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문화예술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고통이나 인생의 끝
빛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표출해야 될지 확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우리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다. 그런 것 같아요. 다 각자의 삶이죠. 근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의 폭이 생기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은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지조차 좁아지는 것 같아요. 그쵸.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맞아요. 불구하고 모르니까 내가 그쵸.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잖아요. 그쵸, 따지고 그쵸. 보면.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걸 선택했어. 와,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라서 하는 거야. 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문화예술이 주는 효과가 나의 세계를 넓혀주는 거지 않을까. 이 주인공한테도 이 현대무용이라는 게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것처럼. 근데 이 주인공도 처음에 몰랐어요. 근데 온 세상이 발레. 내가 이 발레를 관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알고 직접 경험하면서 아 그래 나에겐 이것도 맞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문화예술 자체가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걸로 막 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건 아니지만 그냥 어딘가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줬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에 대한 콘텐츠와 어떻게 하다 보니 문화예술이 주는 뭐 효과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러면 소님이 26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한 거긴 한데 네. EMM에서 하는 그 다양한 모임들을 함께 주최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의견 공유하는 게 저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들 만나는 게 아, 새로운 그- 시작?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게 왜냐면 평소 같았으면은 혼자 하고 말 것들이거든요, 사실은. 저는 늘 이제 문화생활을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, EMM에서 처음 하는 그 모임을 가지고 나서 그 같은 문화를 보고 그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게 되게 위로받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의견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.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. 라는 뭔가 좀 더 폭이 넓어졌다 해야 되나? 생각의 폭이? 그래서 저는 그게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. 우즈님은 뭐가 새로운 시작인가요? 저는 항상 새로워요. 저는 되게 다양한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시작이었고, 그래서 매번 끝맺음을 잘했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시작이 되게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. 그래서 26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뭐야? 했을 때는 오늘은 이거, 내일은 저거,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,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저는 항상 지금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그게 뭔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네.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하면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내가 지금 다른 방향성으로 트는 게 맞나?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? 라는 그 주저함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망설임이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뭔가 하면 하지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끝맺음을 그러면 저는 잘 해보는 걸로. 그래요. 네, 시작은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저는 쏘님이 같이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더 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저도 처음 혼자 시작했으면 사실 얼마 가지 못했을 거래요. 그렇죠. 서로 검열해주고, 채찍질해주고 채찍질해주고.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지. 그쵸. 벌써 시간이. 그러게요. 저희는 그럼 끊임없이 문화예술로 시작을 해보고, 문화예술로 영향을 받아보고, 문화예술로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, 같이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같이 문화 얘기도 하고, 예술 얘기도 하고.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 자체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. 그냥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쵸.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표출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